8월 12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임신강금 1231일입니다. 오늘은 물폭탄이 소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방에는 여전히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폭탄. 어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구만요. 전라도 쪽에 이제 물폭탄이 떨어지니까 왠지 모르게 기뻐하면 안 되는데 왠지 모르게 참 묘한 생각이 들더라. 그 묘한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또 이 영남 지방의 피해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런 그 수해가 나면요, 대국민 성금을 얻고 또 받고 또 방송국에서 그런 모금 운동을 하는데요.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 성금 이 문펑 정권 이 도와줄 일이 있냐? 아예 이제 성금 같은 경우는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튼 그만큼 국민들이 이 문펑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것이. 자, 지금 현재 문펑 정권 경제 자아자찬, 부동산 시장 자아자찬 하는데요. 춤 추면 좋겠네요. 얼씨구 절씨구 하면 아이고 우리 뭔가 잘한다. 아이고 우리 그 정숙 씨가 얼마나 그럽니까? 참 잘했어요. 똥골빼이 그냥 별표 5개 찍어주면 문펑 뻑 깔 겁니다. 문펑 정권 지금 자아자찬, 자만, 오기 그리고 도끼 이런 것들이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빗소리보다는요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고로 천재지변은요 기상악화 이런 거는 군주의 덕이 부족해서 내리는 하늘의 천벌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지인하고 청와대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차를 몰고 2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청와대 앞을 딱 보는 순간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구중궁궐 처마 끝에. 이 구중궁궐 우리 그 장독수 노래가 제입에 흥얼거리더라고요. 청와대 앞에 9시 반쯤 지나갔는데 그 청와대 문방이 기가는 그쪽으로 바라보니까요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저 속에서 청와대에서 문방이 잘 견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고로 청와대 터는 기심이 버글버글 거리는 터라고 해가지고요. 저 북악산 청와대 터는 지금 현재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많은 풍수 지인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방 정권, 문방시. 예전에 퇴근하면 이 강화문에 와서 젊은이들과 젊은 층들과 청년들과 함께 넥타이를 풀어 제끼고 맥주를 한 잔, 호프를 한 잔 마시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했는데요. 문펑 정권 정말 이 자들은요 사악하기 그지없고 정말 저자들 자체가 짓거리고 시부리는 얘기들마다 뻥이고 그마다 대국민들 지금 우라통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들, 현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비정상적인 자들과 정상적인 국민의 차이는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15일 날 자유우파 국민들은 8월 15일 하루만 이해 사는 것 같습니다. 하루살이 같습니다. 맴매 하고 있습니다. 맴매가 뭐냐? 8월 15일 날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광고내고 인원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하고 있습니다. 정말 투입니다. 어떤 분들 때는 지금 현재 우리공화당과 정강훈 목사 측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선의의 경쟁을 펼치든 이 집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하든 간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는 같은 하나의 공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강훈 측에서 냈던 한 광고 보니까요. 문재인 독재 퇴진이라고 광고 슬로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헷갈립니다. 어느 날은 하야고 어느 날은 문재인 퇴진이고 어느 날은 문재인이 또 탄핵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냐. 오늘 그래도 제대로 오늘 문재인이 퇴진이라는 거. 문재인 퇴진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하나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쪽 집회하는 개최하는 정강훈 목사 측하. 왜냐하면 JBC 뉴스는 문재인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무효 이 3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있어서 오늘 비로소 문재인 퇴진에 대한 입장, 광고를 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공화당 또 거기 같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낸 신문에 또 옆에 6면에는 조선일보 6면에는 이 오늘 김종인이라는 자가 그 사악한 자가 그 아주 그 문재인보다 더 사악한 자입니다. 그 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대국민에게 무릎을 꿇어가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극명한 대립입니다. 김종인이 아가리 잡아쨘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요. 저는 김종인이가 잘한다 그럽니다. 사탄파들이 저렇게 떼야만 사탄파죠. 사탄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사과 발표하지 않는다. 이 자체는 사탄파 아닙니다. 사과 발표 이렇게 하면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마치 이 미래통합당이 대국민에게 탄핵을 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 탄핵을 초래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국민 반성문을 쓰겠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19일에는 전라도 가가지고 전라도 가서 지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개쇼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가지고 미통당이 빨가벗고 김종인이가 춤을 춰도 빤스 입고 뛰어다니도 전라도 사람들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전라도 국민들이 깨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이 깨어나는데요. 전라도 국민들은 지금 깨어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깨어난 국민들이 많습니다. 전라도에도 상당히 깨어난 국민들이 많은데 다수의 쓰레기들이 바로 깨어난 자들을 속이고 또 많은 분들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트로 듣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합시다. 하기 전에 오늘 주제는 뭐냐? 정홍 국무총리는 응답하십시오. 무슨 응답을 해야 되느냐? 이번 8월 15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 7월에 피 끓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던 정홍원 전 총리, 그 진정성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정 총리가 8월 15일 날 집회에 참석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문재인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줄기차게 외치면 그동안 정홍 총리는 말로만 저렇게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말로만 애국을 한 전 총리가 아니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총리구나. 지금 시국은 주디 필요 없습니다. 글 필요 없습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멀쩡한 자들도 기어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키는 게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내경색으로 쓰러진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님도 그날 집회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 지금 현재 주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는 절대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허평한 장군님은 그날 아마 아침에 몸의 컨디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목소리에 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혹시라도 그날 집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저에게 그날 집회에 허 장군님의 메시지를 제가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우리 공화당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자, JBC 뉴스는요, 이 방송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 방송이 끝나면 저는 오늘 두 군데 갈 일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 같은지 맞춰보시면 제가 JBC 뉴스 로고가 적혀 있는 볼펜 한 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가 더 나오겠네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 방송 끝나면 잘 못 맞추는 겁니까? 서명대 허평한 장군님 우체국
땡입니다. 땡.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 서청대로 갈 겁니다. 서청대 갈 겁니다. 서청대로. 왜 서청대에 가느냐? 한번 맞춰보십시오. 왜 서청대로 갈 것 같습니까? 울산요. 야, 울산. 파주. 김민정 선생님은 파주라고 얘기했네요. 파주 그만 갑시다. 이제 파주 지난 월요일에 갔다 왔으니까. 서청대를 왜 간다고 보십니까? 서청대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몰래 편지 하나 넣고, 그리고 이 우종창 전 기자가요, 지금 이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잠깐 가가지고 허평한 장군님이 전한 메시지도 좀 전달할 겸, 또 거기에 그 나름대로 뭐 좀 이래 가서 뭐 어디든 뭐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가지고 좀 면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종창 기자를 좀 이래 면회 신청을 해보고, 그리고 좀 허평한 장군님의 메시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디로 가는지 아닙니까? 내일 오후 3시에 제가 도착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송합니다. JBC 뉴스는 내일 10시에 방송하고, 내일 오후 3시에 JBC 뉴스 어디에 가는지 아시는 분, 내일 오후 3시 여러분들 다 같이 와도 됩니다. 공개 방송이라고 합니다. 공개 방송 어디냐? 부산요? 부산. 야, 이거 우리 엄지학 TV 선생님 빨리 그 서명대 가가지고 빨리 저기 서명 받고 해야지. 지금 JBC 뉴스 들어올 시간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가서 들어오지 말고 서명 받으세요.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울산 도착합니다. 울산에서 이 서명대 하는 데서 JBC 뉴스 라이브 방송합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JBC 뉴스 제 방송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제가 조그만 장비를 들고 울산 쪽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현장 오후 3시에 라이브 합니다. 그날 엄지학 위원장님 오후 3시에 출연시킬 겁니다. 엄지학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새 빠지게 지금 서명을 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그분들 한 번이라도 그 입장들을 밝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울산 현지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요, 제가 어디를 가는지 압니까? 금요일 날은 부산 내려갑니다. 금요일 날은 부산 12시에 부산시당 남포동 사무실에 있답니다. 부산시당에 내려가가지고 아까 부산시당 위원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엄청 바쁘다더라고요. 바쁜 그 모습들 아마도 밥 먹고 물 마실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쁜 그 모습들, 얼마나 바쁘게 지방이 움직이는가, 이런 모습들을 제가 찍습니다. 아마도 월요일 날 경기도 파주, 또 이 목요일 날 울산, 금요일 날 부산,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 얼마만큼 열심히, 이거 뭐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뭐 돈이 생기는 겁니까? 뭐가 됩니까? 오직 우리밖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 내일 모레 지방에서 라이브 하는 것도 많이 애청 바라고요. 바스 필이 꽂히면 오늘 오후에 서청대 가가지고 바로 제가 방송을 할 겁니다. 거기서도 큐코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죽기 살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울산에서 저기 그 엄지학 위원장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JBC 뉴스에 출연할 분들 꽃단장 해주가 놓여있어. 그냥 막 땀 뻘뻘 흘리는 자세보다는 농담입니다. 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모습 그대로 저는 뭐 바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이
민폐 안 시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혹시라도 JBC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또 취재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거기서는 취재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달려가는 것이지, 제가 비싼 밥 먹고 거기 가가지고 날 게 아닙니다. 또 저녁에 뭐 술 마시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술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술 끊은 지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요, 술은 안 마십니다. 술은 안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의 애국의 피를 한 잔 마시고 생활할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저 김종인이 패치기가 되는지 때리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문재인보다 더한 악질, 그 악질은 김종인입니다. 요즘 이 문병 정권이 개판치다 보니까 미통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통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마치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깜죽깜죽대고 있습니다. 미통당 요새 그 홍수 관련해가지고 국민봉사단 해가지고요, 삽 들고 하던데요, 삽질 지랄하고 자빠지고 앉아 있습니다. 삽질은 이벤트 시효가 아닙니다. 그냥 삽질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삽질을 하고 거기서 먹고 처먹고 디비 자면 지지율이 0.01% 이상 더 오를수록 합니다. 자, 미통당의 김종인이가 어떻게 짓거렸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231일 동안 오늘 현재 인신감금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있어서 미통당의 김종인이가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정리를 해야 된다. 박근혜 정리가 김종인의 최대 과제다. 그래서 최근 들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끝장 토론을 하고 있지만 사탄파와 또 탄핵 무효파가 섞였던 미통당이 결국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 4.15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했던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것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가 없었던 점을 페인으로 하나 지겠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김종인이 확 대갈바위를 그냥 때리 부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문합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김종인이 벼락 맞아 뒤지게 하소서. 제가 이게 김종인이가 들으면요, 저 고소할 사안입니다. 고소하십시오. 모욕죄로 고소하더라도 저는 주문합니다. 김종인이 제발 벼락 쳐맞고 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주문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고 좌파의 앞잡이했던 그 최대의 사악한 인간은 김종인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사악한 인간은 김종인이고 역사상 최대의 교활한 인간은 누굽니까? 한교활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을 하지 않고 이번 총선 참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렇지, 잘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참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김종인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좋고 부동산이 아주 성과가 낮고 있다라고 떠들고 있는 문뻥이가, 그것은 사악한 자들, 사탐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사실을 오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동하고 깜짝거리고 오만하고 소위 진짜 까부러 제끼입니다. 하늘이 두려울 겁니다. 하늘이. 다시 역으로 말하면 김종인이 비 올 때 밖에 나가지 말아라고. 괜히 당신 말이여 나이 80살 쳐드시가지고 거기서 뭐 자원봉사, 수해봉사한다고 깝죽거리는데 개쇼 그만하고 그냥 조만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한교활이, 또 지금 현재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자가 미통당의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이 김종인은 박근혜 정권을 능멸하고 또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이는 미통당을 아직도 지지하는 자들, 그리고 미통당은 자유보수 우파를 개멸시키는 데 앞장서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통당이 총선에 있어서 과반수를 획득하나 못하나, 나물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나 못하나, 개찐 도찐 똑같아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미통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요, 정신 차리세요. 미통당을 지지하고 있는 자들은 당신은 바로 위장 기회주의 보수 우파입니다. 마음껏 외쳐도 됩니다. 미통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위장 기회주의 자들이라고 마음껏 소리 질러 외쳐도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이 관련해가지고 김종인이나 최근 비공개해서 이 미래통합당이 탄핵과 관련해 단 한 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있느냐, 진심 어린 사과가 꼭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답니다. 무릎 꿇는 사과할 의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김종인이 무릎 꿇으라. 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애청자분들이 확 열받을 겁니다. 열받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잘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파들의 후예들이 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사탄파들이지. 어떤 게 사탄파입니까? 사탄파들 이르면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공화당과는 차별됩니다. 보수 우파 정당의 전통성, 그 정통성의 적퇴는 바로 우리 공화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이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그 국민적인 지지에 대한 민초들의 어떤 정당, 이 정당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그 정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탄핵에 대해서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의 기태에 대해서 시비를 제끼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공화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있어야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못생긴 사람이 있는 거. 예를 들어 못생긴 사람이 있는 데서 잘생긴 사람이 돋보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적이라는 부분들은 상대성 이론입니다. 미통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통당이 지금 지지율이 오르면서 상승 국면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깜짝깜짝거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도 가가지고 지금 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 박대출 의원도 지금 강복절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1201, 2, 3, 4입니다. 1, 2, 3, 4. 공교롭게도 1, 2, 3, 4입니다. 너무 가혹한 숫자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다시 한번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상현 의원도 가정의 리더십은 강함을 강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윤상현이 착각하지 마라. 그것을 해결할 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드는 국민이다. 문재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괜히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강복절 관련해 가지고 마치 특별 사면에 대한 부각시켜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도 지지율을 받고 저기도 지지율을 받는 이런 식의 양비론적 작전을 펼치지 말라고, 개쇼하지 말라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형집행 정지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이 검찰이 지금 대부분의 재상고를 해간 상태에서도 주기를 닫고 침묵했던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시부린 자빠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한 분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 대표님 두 사람이 지금 특별사면을 한다는데 8월 15일 날 대통령 사면 되죠. 예 됩니다. 예. 그날 되니까요. 그날 서청대 가가지고 여러분들 얼씨구 하세요. 얼씨구. 아직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속이 있습니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착하고 순진해요. 조금 하면요. 그러다 뭐 기가 얇아가지고 여기 휙하고 저기 휙하고 그러는데요. 휙휙거리지 마세요. 바람 소리 쌕쌕 내면요. 요즘 또 비바람 치고 있는데 쌕쌕 소리 듣기 싫은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여론이 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여론을 좀 잡기 위해서 경고하는데요. 대구 경북이 언제 박근혜 대통령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 특히 대구 달서병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진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분노를 터뜨린다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그렇게 문재인 뻥 정권과 내가 싸워야 되겠다, 싸우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던 조 대표를 외면했습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물론 전체 다 대구 경북 시민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서 지난 구미에서 좌파 구미시장이 당선되는 걸 보고 이건 큰일 났다 했는데 그게 장난 아니더구만요. 최근에 문병 정권의 부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요, 대구가 가장 낮은 수치로 나옵니다. 또 문병 정권에 대한 지지를 보면 대구 경북이 가장 또 높게 나오는 걸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언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성지, 이 성지란 말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이 정권과 싸우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우선 조원진 대표도 대구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자들, 즉 이 삐딱하게 나가고 자발적 피가 흐르면서 이런 자들이 오히려 대구 경북 사람들을 엿먹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무효의 문제는요, 대구 경북 문제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8월 15일 날 부산에서 올라오고 울산에서 올라오고 경남, 창원, 마산, 또 거제, 남해, 제주도, 지금 일본에서 교포들도 미리 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양봉자 전 독일 교민 회장님도 지금 우리 공화당 집회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가 있다라고까지 저한테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을 지금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다운 이런 마당에서 대구 경북만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언론에서의 대구 경북이 성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면요, 그런 언론 기사를 보면요, 좀 찹찹합니다. 찹찹해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그렇다면 대구 경북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더 싸우십시오. 저는 대구 경북 지역을 폄하하는 데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대구 달서병은 제 머리 털라고 앞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 간다 그러면요, 혹시라도 모르지만 장기두는 저쪽에 두류공원에서 장기를 든다든지 두류공원에 앉아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조심하세요. 제 얼굴 다 기억합니다. 조원진의 연기 뭐 있어? 뭐 짜고 저쩌고 했던 그 추악한 모습을 보였던 자들, 술 처드시고 이런 자들 얼굴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날 가면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협박 아닙니다. 그냥 농담으로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또 협박죄로 잡혀가려고. 아이고, 또 조 대표 방송 보면 아이고, 정 대표 대구 달서병 그만 욕하세요, 비난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구 달서병 사람들요, 훌륭한 국회의원 뽑았습니다. 훌륭한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날의 집안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여러분들의 이 세금 문제, 여러분들의 지금 의료보험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여러 가지 살림살이 나아지는 데 있어서 대구 달서병 주민들 단디 잘하세요. 물론 저때 대구 달서병 주민들 중에서 갔던 분 중에서 저한테 비빔밥도 주고 했던 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거 가가지고 모텔에 잤는데 그 모텔 있는 분들 처음에는 아예 그냥 조원진 대표를 막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제가 여기 지지 않으면 안 잔다 그러니까 지지한다 했는데 결국 그 사람도 표 안 찍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들요, 대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구 경북 국민들, 부산 경남 분들이 정신 차려야만 저 사악한 문재인 정권을 물려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정원 총리로 넘어오겠습니다. 정원 총리, 온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저는 시몽 들리느냐, 저 낙엽지는 소리, 시구절을 읽는 걸 봤습니다. 정원 총리, 온 나라에 무너지는 소리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원 총리가 지난달 27일 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요, 반자유민주주의고 반헌법적인 사상 소신이며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신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라고 공개 질의를 한 후에 6개월 만에 다시 대국민 호소문, 피 끓는 호소문을 발표했다는 게 정 총리입니다. 정 총리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 호소문.
대한민국 호수문 누구나 적을 수 있습니다. 호수문 합니다. 아이고 호수해 죽다 이거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애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침대 애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침대 애국은 뭐 쇼파 애국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쇼파 애국하는 분들, 쇼파에 앉아서 하는 거고요. 수다 애국들 하면 떠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애국하는 분들 많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네 시비리는 자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애국은요, 입과 손가락과 댓글 달고요, 발 같이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운동들, 주디, 손가락, 발. 정 총리는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요. 우리가 국무총리를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자리고, 이로 발랄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소위 진짜 말 그대로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이 큰 뜻을 품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 1인 지하, 만인 지상. 지금 총리라는 자리는요, 완전 개삭살이 끝불의 자리고 밖에 불과하지 않는데, 그런 총리, 그런 이 국무총리를 얘기했던. 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초대 국무총리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상식도 윤리도 없고 또 나라가 이 경우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무너지는 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다. 총리 맞습니다. 자, 이 온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입이 아픕니다. 몇 번 얘기합니다.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총리의 그런 호소문을, 진정한 총리의 호소문이 진짜 이것이 진정성 있냐 없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가름할 때는, 저는 정홍원 총리가 이번 8월 15일 날 광복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진정성 있게 달렸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몇 번 촉구했습니다. 정홍원 총리에게 우리 공화당 집회에 참석해서 애국의 연단에 세워가지고 연설을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문 발송했습니까? 발송 안 했어요. 바빠서 안 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바빠가지고 막 한다고 막 욕봅니다. 바쁘신데 무리한 부탁인 것 같아요. 했습니까?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는 뭐냐면요, 위선자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오실래 안 오실래? 진실과 정의의 자리에 오실래 안 올래? 위선자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 총리가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들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죠. 내가 1인 지하, 만인 지상 총리를 역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극기 들고 다니면 가오다시 떨어지고 구호를 외치면 그래도 전직 총리가 쪽팔린다고요. 한겨레는 대가리 삭발까지 했습니다. 한겨레는 단식까지 했습니다. 교활하게. 정 총리도 왔어가지고요, 그날 대가리 미세요. 대가리 삭발하고요. 우리 공화당 연단에 가가지고 대가리 삭발했어요. 대가리 삭발하면요, 국민들 지금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습니다. 100도에서 물 끓는 것은 과학입니다. 지금 99.9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0.1%만 더 끌어들이면 국민 타오릅니다. 그 0.1% 활활 타는 데 있어서 정 총리가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던질 수 없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홍원 총리가 태극기 집회에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무너지는 나라를 보고, 3살배기 애들도 다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요, 문재인
태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나라, 힘이 정의가 된 나라, 민생 파탄의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라고 정 총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한민국이 힘이 정의가 안 된 나라입니까? 민생 파탄이 안 돼 있습니까? 상식도 윤리도 통하는 나라입니까?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또 뭐 윤석열 총리 찍어내기,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선거, 성추행 의혹으로 오던 박원순 시장,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금융 관련 사건 등을 그러면서 법치 파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 모를 일 있습니까? 이 법치 파괴는요, 문법 정권 외에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가 파괴됐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주택 문제는 온 국민과 상과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법칙을 따르지 않고 세금을 가격을 막으려 하다가 선량한 한 주택까지 세금 폭탄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모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국민들 이것 때문에 신발 들어가 던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데 국민들 지금 그냥 깃발 들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민생 파탄 안보 위기의 국정실정을 확실한 목소리를 거부해야 된다. 정권의 폐악과 잘못은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다. 빙고, 말 잘했습니다. 자, 민생 파탄과 안보 위기 국정실정 확실한 목소리를 거부해. 목소리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거부하는 목소리를 정 총리는 연단에 서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 한다는데, 준엄한 심판은 집에서 누워가지고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앉아가지고 준엄한 심판해라, 준엄한 심판해라, 심판 한다고 심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심판됩니까? 그런다고 심판된다 그러면 이 심판이 100번 심판이 되죠.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4년부터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또 국민저항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원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 총리는 이 관련해가지고 집회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민생 파탄에 대한 이 초래한 확실한 목소리를 거부하고 사회 지도층과 국민 각자에 의해서 구구의 목소리를 더 높이자고 했는데요. 정 총리는 이 구구의 더 높이를 했던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이미 촛불 강풍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구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총리는 지난 4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많은 우파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던 것들 모릅니까?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을 벌이다고 5명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조원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원들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이들이 후구 첫날 경찰과 검찰 법원에 불려가면서 내는 게 벌금입니다. 자, 총리는요, 문 정권에 거부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더높였는데 이미 국민들은 끼어났고 정 총리가 여기서 확고하게 문재인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을 잡으면요, 당신이 말한 문 정권의 폐악질은 이미 정리될 수 있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은 앉아서 주뒤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맞습니다. 이 호소문이 많은 국민들을 깨울 수도 있지만은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려고 이 같은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또 그 이 불특정 다수도 문재인 정권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이미 이 부분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정원 총리의 일상적인 얘기들 자체는 더운 날에 짜증납니다. 그 짜증은 무엇이냐면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수출도 지금 23% 지금 8월달 떨어지고 있고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지금 각종의 지금 채소값이 지금 완전히 지금 또 채소값도 하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실정 모르는 문재인이가 아이고 잘하고 있다. 부동산 잘하고 있습니다. 안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시부리는 거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열받아가 앞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투쟁에 나갑시다 해가지고 거기 이야기하는 거랑 그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얘기와 저 얘기가 다르다고요?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경제 참상, 부동산 폭등, 세금 폭등,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원전 폐지, 안보 참산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책을 펼치는 좌파 정권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니 거냐? 문재인 퇴진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신발 뭐랍니까? 신발 로마 욕이 아닙니다. 문재인 행위에 투척하는 이 분노의 목소리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현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현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똑바로 알아주고 똑바로 해달라. 사탄들에게 똑바로 해달라면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탄이 아직까지 정신을 이 그런 식의 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이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앞뒤 전후 판단을 못하는 정국이 되지 않았느냐. 철지난 과거의 얘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요. 마치 내가 면피를 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했다.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냈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도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감을 다했다. 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을 당하자 바로 이틀 뒤 12월 1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원 총리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변호인을 맡아달라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1인 지상 만인 총리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정홍원 총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활한 한교활을 총리로 지명했던 사람이 정홍원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균관대학교 법조 후배로 아주 절친한 사람입니다. 교활함과 엄밀함에 그 두 가지에 막상막하 힘을 기르는 겁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정홍원 총리가 이제까지 JBC 뉴스 좋습니다. 전 총리가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 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칠 때 비로소 JBC 가방송은 JBC 뉴스는 정홍원 총리에게 지난 방송과 오늘 방송에 대해서 무릎 꿇어 이것이 진정코 무릎 꿇어 사과하는 방송을 할 겁니다. 정 총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앞날 또 당신의 어떤 가족들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뭐랄까요, 은총을 받기를 바란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정 총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만약에 8월 15일 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JBC 뉴스는 8월 15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선자 그 주디 닥치라. 라고 아주 가감한 내용으로 JBC 애청자들에게 만나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도 적을 겁니다. 제가 놓으면 안 놓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자 댓글 한번 봅시다. 사회원 선생님, 우리 공화당은 정의와 진실을 모여든 시민들입니다. 맞습니까? 정의와 진실 시민들입니까? 예. 또 탱자 놀기만 해 대가리가 딸립니다. 뭔 소리입니까? 대가리가 왜 딸립니까? 김점순 선생님, 정 총리 이번에 놓으세요. 우리 우파의 용이 됐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맨날 사랑합니다.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문재인까지 사랑합니까? 문재인까지. 또 뭐 있습니까? 정 총리는 8.15 태극기 들고 넣었어요. 정원 총리, 정당. 쌤, 우리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 저는 어느 순간에 제가 많은 분들이 정 대표는 어느 순간에 떠나갈 것 같다라는데요. 만나면 이별은 아닙니까? 우리가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언제까지 제가 맨날 이렇게 합니까? 저도 이제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제 갈 길을 가면 또 다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다른데 뭐 기업체에 제가 뭐 이제 출근하려고 했다가 뭐 그 다음날 하루 출근하고 뭐 아이고 막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배려가 그냥 가슴속에 와닿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하면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전부 다 지금 서명대 운동한다고 막 볼 시간 없습니까? 서명대 운동하고 볼 시간 없어요. 알아야 되는데. 자,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 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면 뭐 할 게 없나 하지만요. 저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봐세요. 동해 번쩍 세 번쩍 해야 되고요. 행동하지 않는 우파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우파가 진정한 우파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여러분들은 행동 너무 많이 해서 탈이죠. 행동 너무 해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시비 붙지 마세요. 저놈들 지나가는 놈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시비 붙고 싸우면요. 그 행동 아닙니다. 그 만용입니다. 만용. 그냥 네 해주시고요. 그러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가오도 있어요. 저도 가오다시도 있고 저 나름대로 돈은 없네요.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또 꿀리지 않고 또 더욱더 고개를 뻣뻣거립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든지 그 착한 분들요 울리면요 제가 그냥 패대기 칩니다. 그냥 울리지 마세요. 그분들 정말 순수하고 착한 분입니다. 또 실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주는 순수와 그게 또 무너집니다. 그때는 투사로 돌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대충 정리하고 저는 지금 서청대로 달려갈 겁니다. 서청대로 달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뭐 좀 편지 쓸 거 쓰고 넣어줄 거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봐서 그 주변에 혹시라도 서명대가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요 암행의사 출두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가서 한번 서명단은 보고 또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고 바쁩니다. 요새 택배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들고 택배 배달, 택배도 하고 택배할 나이, 글 적을 나이, 서명대 갈 나이, 기사 적을 나이, 서청대 갈 나이, 울산 갈래, 부산 갈래, 엄지학 위원장님 내일 술 안 마십니다. 엄지학 위원장님하고는 그냥 앉아가지고 김밥 한 쪼리 묻고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헤어집시다.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내일 정확하게 울산시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부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시도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러주면 제가 취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 또 내일 울산에서 보시고 모레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